안녕하세요. 나노스토리입니다. 신세계 이후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황정민, 이정재 브라더스. 두 사람의 꿀조합만으로도 큰 기대를 모았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나오는 영화 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과연 내 돈 내고 볼만한 영화였을까요? 스토리는 거들뿐.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역시 아저씨일 겁니다. 장기 밀매 조직에 납치된 어린아이와 그를 찾으려는 특수요원. 아저씨가 아빠로 바뀌고 아빠를 쫓는 추격자가 한 명 생겼을 뿐 어딘가 비슷한 향기가 나죠. 또 어떤 분은 동남아가 배경이라는 점에서 익스트랙션이 떠오르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테이큰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맨 온 파이어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보다 보면 참 많은 영화가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스토리 구성이 어디서 본 듯하고 그것을 새롭게 변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 스토리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나아갑니다. 만약 스토리 딱 하나만 놓고 이 영화를 평가한다면 글쎄요, 불량한 영화일 겁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가장 부족한 건 개연성입니다. 황정민이 왜 암살자가 됐는지, 이정재는 왜 황정민을 그토록 집요하게 쫓는지, 황정민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멀쩡할 수 있는지 하나씩 따지고 들면 이해가 안 되죠. 또한 이 영화는 일단 인물들의 배경 설명이 거의 다 생략돼서 관객들이 스토리에 완전히 몰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새 한국 영화 중에 인물 묘사는 배우의 연기력으로 해결하고 사건 위주로 훅훅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영화가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스토리의 빈 구멍이 많이 가려진 느낌인데 그래도 구멍은 구멍입니다. 완전히 인물의 감정이입해서 마지막에 쾅 터지는 맛이 부족합니다. 아저씨와 비슷한 영화라고 했는데 아저씨와는 다른 맛이에요.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이를 왜 그렇게 구하고 싶어 하는지 관객에게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경 이야기를 영화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원빈이 아이를 마침내 구해낼 때 강렬한 쾌감이 몰려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도 이처럼 감정을 자극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아빠가 딸을 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개운하게 터지는 맛이 잘 안 느껴지죠.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감독이 스토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액션이나 미장센은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데 왜 스토리는 이렇지?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건 바꿔 말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기도 하죠. 스토리는 뻔하니까 액션이나 배우의 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인가?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화의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정교하게 짜여진 플롯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영화가 꽤 아쉽게 느껴질 거예요. 다만 액션이 영화를 구합니다. 이 영화는 액션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영화의 액션은 정말 최근 한 5년, 아니 2010년 아저씨 이후 가장 뛰어난 액션이었습니다. 촬영 기술과 액션 구성 모두 탁월했어요. 우선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한 액션 연출은 기존 한국 액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슬로우 모션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 리얼한 타격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놓고 슬로우 모션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화면을 살짝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기도 하고 스피드의 강약 조절이 뛰어납니다. 마치 격투 액션 게임을 보는 듯한 타격감이었어요. 이 영화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맞고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초고속 촬영과 결합되니까 주먹의 무게감이 화면 밖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는 비슷비슷한 액션이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액션을 진수성찬처럼 깔아놨습니다. 신세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엘리베이터 격투에서 시작해 좁은 복도, 그리고 방 안, 그리고 더 나아가면 창고와 호텔 실내가 있고 드넓은 야외에서 펼쳐지는 액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좁은 공간과 넓은 공간, 매우 다양한 공간에서 액션이 벌어집니다. 공간에 따라 액션의 크기도 달라지죠. 복도나 방처럼 비좁은 공간에서는 맨손 격투가 이루어지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면 총기 액션에 이어 대규모 폭발신을 볼 수 있죠. 액션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다 보니 하나하나 보는 맛이 있었어요. 또한 황정민과 이정재의 액션 스타일도 다릅니다. 두 사람이 맞붙는 씬을 한번 보시죠. 공작원 출신인 황정민은 검은 정장을, 뒷골목 야쿠자 이정재는 호피 옷을 입고 있죠. 복장만 다른 게 아니라 액션 스타일도 다릅니다. 황정민은 실제 공작원들이 자주 쓰는 블락 17을 쓴다든가
기술을 쓸 때도 뭔가 좀 더 훈련된 무술에 가까운 액션을 선보이죠. 반면 이정재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보여줍니다. 칼을 쓰고 목을 조이고 샷건을 날리고 수류탄을 터뜨리죠. 펄떡펄떡 광기 어린 느낌입니다. 캐릭터에 맞춰 액션도 다르다는 걸 보면 이 영화가 액션에 얼마나 꼼꼼하게 신경 썼는지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액션만큼은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의 촬영 기술, 이 정도의 디테일한 액션 설정은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색깔로 말하는 영화. 이 영화는 색감을 활용하는 방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영화의 초반부를 지배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한국과 도쿄에서 찍은 장면을 보면 화면이 푸르스름하게 느껴지죠. 차갑고 냉정한 느낌, 그리고 생기가 없는 느낌이죠. 이 영화의 초반부에 황정민은 인생에 큰 미련을 느끼지 않죠. 잠도 대충 바닥에 누워 잘 뿐더러 이제는 모든 걸 버리고 파나마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황정민의 심정을 생기 없는 파란색이 표현하고 있죠. 반면 황정민이 태국에 도착하자 화면은 노란빛으로 물듭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 이런 삶의 목적이 생겨나자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바뀐 거죠. 동시에 이 노란빛은 태국의 텁텁한 날씨를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해줍니다. 태국에서 황정민과 이정재가 본격적으로 맞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뜨거운 열기와 맞물려 영화의 온도를 확 끌어올리죠. 영화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색깔로 표현합니다. 이 영화는 약간 영화관이 아니라 미술관에 왔다. 그러니까 그림을 감상하는 느낌으로 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토리는 잠시 꺼두고 눈앞에 보여진 액션과 화면에 집중해야 하는 영화 같았습니다. 역시 이름값. 이 영화의 배우들은 정말 빠짐없이 모두 제 몫을 다 해줍니다. 구멍이랄 게 딱히 없어요. 황정민, 이정재, 박정민은 물론이고 아영마저도 매우 연기를 잘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두 배우는 이정재와 박정민입니다. 먼저 이정재는 역시 악역은 이정재. 다시 한번 도장 찍는 느낌이에요. 관상과 암살, 이정재는 악역만 맡았다 하면 레전드가 되죠. 이번 영화에 맡은 레이라는 역할은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 배역입니다. 우선 레이는 배경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황정민을 그렇게 지독하게 뒤쫓는지 따지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조차 레이에게 직접 물어요. Why would you want to get him so badly? 그러자 이정재가 대답합니다. The reason doesn't matter. 이정재에게 주어진 스토리가 없으니 이정재는 그냥 화면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미친놈이라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사이코패스여야 하는 거예요. 이정재는 눈을 부라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미친놈이라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목의 문신과 입은 옷, 이정재의 눈빛과 걸음걸이, 온몸으로 미친놈이라는 걸 뿜어내기 때문이죠. 말이 쉽지. 이게 연기력이 부족하면 악역이라는 느낌조차 주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이정재는 거의 완벽한 연기력을 선보인 것 같아요. 스토리만 조금 더 좋았다면 훨씬 더 이정재가 마음껏 뛰어놀 판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영화 보신 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건 황정민도 아니고 이정재도 아니고 박정민입니다. 박정민 배우는 이 영화에서 태국 트랜스젠더로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역할이 트랜스젠더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과하게 오버스러운 캐릭터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니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황정민, 이정재라는 두 거친 야수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박정민이 중간중간 풀어주는데 나중에는 박정민이 연기하는 유이가 아니라 그냥 태국에 존재하는 유이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영화 전반적으로 내용이 건조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영화에서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박정민이 상쾌한 음료수 한 잔을 가져다주는 느낌입니다. 원래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고 느낀 배우였지만 자폐아 역할에 이어 트랜스젠더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줄은 몰랐어요.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정말 연기 욕심이 많구나. 앞으로 한국 영화를 오랫동안 책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여름 특히 기대했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조금 실망스러우실 것 같고 액션 그 자체를 즐기는 분이라면 킬링타임으로는 충분히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이상 나노스토리였습니다. 안녕.